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또 추미애 관련 얘기, 또 윤석열, 그 다음에 나경원 이런 분들과 관련된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이제 추미애 아들 수사는 저 뒤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 전면에 윤석열 플러스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이러한 수사 관련 내용으로 이제 추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석 밥상에 이런 두 사람의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인구에 회자시키도록 해서 현재 수세적인 국면을 이제 공세적인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이 여권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감안해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고요. 그야말로 정부 여권의 속셈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과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느닷없이 친여 단체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그리고 추미애 입을 통해서 성격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사실은요, 군에서 상급자 명령보다도 더 무서워요. 바로 검찰이 칼자루를 지금 휘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 중앙지검 수사팀들이 특정 지역, 특정 고등학교 학맥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 정점에 여당 원내 대표의 학맥과 맥을 같이 한다. 예,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 이 구조를, 이 프레임을 염두에 두시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왜 느닷없이 검찰이 이렇게 칼자루를 나경원과 윤석열에 대해서 휘두르고 있고 그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일보에서 오늘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이미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추미애 아들 아무 법적 문제점이 없이 잘 휴가 갔다 왔다, 그리고 어느 병사와도 차이가 없다, 예, 이런 것을 강변하는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하기도 그랬는데, 그 내부 문건을 보면 그보다도 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관님 이렇게 3번씩이나 불러도 대답 한마디 안 하는 그러한 이 국회 무시 풍조, 바로 이 사람의 주인공이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관 똑바로 대답해라,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장관의 답변 자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사람이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나서서 경고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단순한 말로써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리에서 이 아들 비리 문제 가지고 내려오게 하기가 사실상 이제는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흔히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상상의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방부 이거 뭐 이 문서 전부 다 정경두가 만들어 놓고 집에 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서 쉴 때 그 추미애 아들은 병가를 내놓고 즉 23일간을 병가를 했잖아요. 19일 플러스 4일. 뭐 쉽게 얘기해서 다 병가죠. 뭐 용어가 병가를 연속해서 쓸 수 없으니까 연가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병가로 쓴 19일간은 아예 문서 하나가 싹 감쪽같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건 병가도 아니고 연가도 아니고요, 이건 특별 불법 황제 휴가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은 무릎 수술, 뭐 추벽 무릎에 있는 관절 수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추벽 절제술인가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9일씩이나 플러스 4일 휴가를 갔는데, 자기 직속 상사, 주임 상사, 이상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이상사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막바지에서야 군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내용이
이 김도읍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문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아들은 정말 무리하게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휴가를 갔는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이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방부 이 문건은 이번 이 국회 답변과 관련해서 Q&A, 즉 질의응답 방식으로 나와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이걸 보면 이미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국방부와 검찰이 서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야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문건, 그러니까 지난 7월과 그 다음에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된 27쪽의 분량으로 된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 보면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휴가를 연장해준 낯선 대위 신원 확인되었나, 이런 질문을 가정을 해놓고 답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장교가 지역대 지원장교 김아무개 대위로 다 추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까지 직접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 국방부는 김대위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 요것까지도 문건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검찰 수사 내용을 이걸 모르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이 대위는 충분하게 보장하려고 했다고 했다가 검찰에서 자꾸 추궁하니까 너 자신 있냐 책임질 수 있냐 이러니까 슬그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수사 검사가 이거 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빼달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고, 이번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이것은 6월달 상황이고 말이에요. 최근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는 당직 병사하고 대질 신문까지 해갖고 이 사람이 맞다, 95% 맞다 라고 해서 다 특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 답변 자료를 썼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국방부가 주도 면밀하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난리를 친 거냐,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 일수와 관련해서도 2018년도 아들과 똑같이 전역한 육군 평균의 휴가 일수는 54일이에요. 카투샤는 35일입니다. 근데 추장관 아들은 전체가 무려 58일이에요. 그래서 카투샤 병에 23일간이나 더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부가 뭐라고 답변이 되어 있냐면, 이 자료에, 대응 문건 자료에 병가를 제외할 경우에는 카투샤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할 때 적정 수준에서 실시한 것으로 특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 카투샤 지원반장 A 상사, 이 상사죠. 이 상사에 대해서 국방부가 얼마나 말하자면 대접을 잘해주고 있느냐면, 검찰에 출두할 적에 인사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A 상사를 잘 대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강직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 반장 A 상사. 그러니까 이 상사가 당시에 이 허가해 줄 수 없다, 병가를 2번 해가지고 허가해 줄 수 없다, 불허했다, 이렇게 당직 병장들 모아놓고 회의까지 했다고 이미 다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직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현역 군인이 5명인데 유독 이 상사에 대해서만 동행자를 붙인 거예요. 이것은 왜 동행자를 붙였느냐? 강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조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런 얘기가 지금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스토리를 짜려고 하냐면, 사실상 아들 관련 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고 제대로 안 돼 있고 절차상 좀 하재가 발생한 거, 그 원인은 이 주임 상사가 암을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암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일을 못해서 행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 잦은 병원 진료 때문에. 이렇게 국방부는 지금 몰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추장관 면죄부를 통해서 기가 막힌 스토리까지 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장관 아들이 그 경미한 무릎 추벽 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휴가 23일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이 상사는 암 진단을 받고도 군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추 장관 아들 특혜가 얼마나 분명하냐, 요렇게까지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걸 정말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부지검 11차례 수사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그리고 특히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 8월 5일과 26일 국방부의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 가능한지 그 근거, 그리고 실제로 연장된 사례, 이런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요양심사 거치지 않고서 23일간 휴가 간 거 불법이 아니다. 추 장관 아들만 간 것은 아니다. 요렇게 지금 검찰에서 짜고 치려고 이런 요청을 강하게 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이란 국방부 문건과 관련해서 또 특이한 점은요. 이 대답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또 모른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 이것도 이미 이철원 대령을 통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너무나 많은 청탁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심지뽑기, 제비뽑기를 해서 보내라. 그래서 제비뽑기 갖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통역병과 관련해서도 이 문건에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천 방식으로 변화됐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두 가지 대응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란은 제보자가, 즉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것이 이란이고, 이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천 방식으로 선발했다. 요거 이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과 이안을 보면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허위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추방부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이 국방부 현역 군에 이르기까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보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경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나경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당에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한번 기다리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게 결국은 똑바로 나경원 의원 수사를 하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너무나 엉터리로 해가지고 최근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거,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보면 얼마나 부실한 수사, 얼마나 참 다급하게 수사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달리 이미 성신여대에 딸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성신여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성신여대 관련 교수들을 참고인 조사로 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수 자체,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성신여대 입학할 때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자체 감사 보고서, 또 장애인 특별 전형 과정의 신설 과정, 그 다음에 이 딸 입학 경위, 이러한 내부 문건들을 전부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딸 성적 관련 증명서도 전부 제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딸 관련 비리, 이 학교 비리, 또 이 SOK 비리, 그 다음에 이 사학재단 비리, 이렇게 핵심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이것이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올 초부터 중앙지검에서 해왔는데, 그래서 성신여대와 문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서 검토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에서는 무혐의 쪽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최근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까지 동원해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수사의 강도 대단히 참 높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사건인데요. 이 윤석열 처가 관련 사건은 말하자면 장모, 그 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 검사까지 동원했어요. 본래 반부패 수사 2부 쪽에 좀 맡기려고 했는데 반부패 수사 2부에서는 지금 현재 친정부 라인에 있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 2부는 제껴버리고 반부패 수사 1부를 은밀하게 무대 뒤에서 동원해서 지금 수사에 조력을 하도록 그렇게 이성윤 검사장이 지시를 해놓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최근에 형사 6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이 반부패 수사 1부, 즉 옛날식으로 따지면 특수부가 뒤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를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번 윤석열 사건의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정부 여당과 친여 매체의 지원 속에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윤석열 총장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반부패 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도 사전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형사 6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수사 파트에 검토를 맡기는 건 전례가 없는 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반부패 수사 2부에는 누가 부장검사냐면 정용환 부장검사예요. 그런데 정용환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왜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것은 특수가 다를 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용환 부장은 누구냐? 친정권 성향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마저도 이 사건 검토를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부패 수사 2부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뜻하는 결론은 안 나오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반부패 수사 1부로 넘겼다.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지금 형사 6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반부패 수사 1부로 재배당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특수부가 무서운 파트잖아요. 옛날 중수부. 그건 왜 그러냐면 특수부 검사들이 일반 형사부 검사보다는 강제 수사 포인트를 잘 잡기 때문에 특수부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앞에서는 형사부가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특수부 화력을 이용하는 양두구육식 수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난 사건이 재탕, 3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 라인에 특정부 출신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차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핵심 주체는 지금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전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계 경희대법대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형사 6부장 박순배 중앙지검 형사 6부장은 순천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맡은 반부패 1부장과 채무부장, 그 다음에 전국검찰청의 특수사건을 총괄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모두가 순천고 출신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순천고 출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여권과 친정권 검사들이 합세해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윤석열 총장이 한복판에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논평이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주변 동료분들에게 제 방송 시청을 한두 명씩만 권유해 주셔도록 제가 100만 대군을 모시고 그야말로 정부 여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유튜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